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지금까지 저희들은 면역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언제 강해집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저희들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희들이 건강해지면 면역력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먼저 장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장의 건강을 나무에 비유해서 장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물에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뿌리가 좋아야 나무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이 좋아지려면 식물의 뿌리에 해당되는 장에서 잘 역할을 감당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뿌리가 약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상태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빠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대체로 환자들은 장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장의 기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장 상태가 나빠지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장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장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장의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 기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은 우리의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면역을 관장하는 중요한 면역 기관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장이 설설해서라도 독을 배출시키는 것을 보면은 장이 상당히 면역력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장의 기능이 좋으면 백혈구 중에서도 대식세포, 자연살상세포인 NK세포, 그리고 림프구 같은 것을 훈련시켜서 나쁜 병균과 싸우는 그러한 훈련을 장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장은 면역 시스템에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장기하고 그리고 내외 지시를 받지 않는 신기한 장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장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음식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저희들은 피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된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나 감자를 깎아서 놔두면 색깔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은 공기 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색깔이 변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음식이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가 되어버립니다. 산화된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산화된 음식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들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갑자기 활성산소라는 말이 나와서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활성산소를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부를 소독할 때 옥시풀을 바르죠. 옥시풀을 바르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몸에 있는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거든요. 그만큼 활성산소는 강력하고 세균을 죽일 만큼 그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 세포들을 파괴시킵니다. 조직을 파괴시킵니다. 서서히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대사 활동에 쓰여야 될 아주 소중한 효소들이 대량으로 낭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음식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음식은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어 산화된 음식을 피함으로써 저희들은 장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육류의 지방은
고기의 지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야만 합니다. 고기에 함유된 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잘 용해되지 않냐고 끈적끈적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소나 닭이나 돼지고기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쉽게 용해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소나 닭이나 돼지의 체온은 인간의 체온보다 훨씬 높은 38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높은 짐승 속에 있었던 기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낮은 체온이 되기 때문에 쉽게 굳어지고 그리고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선의 체온은 우리의 몸의 체온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속에 있었던 기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훨씬 온도가 높은 곳에 들어오게 되니까 쉽게 용해되고 녹아버립니다. 어쨌든 소나 양이나 돼지, 닭 속에 있는 기름들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제해합니다. 용해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장의 상태를 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이 기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주의를 환기시키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에는 기름을 제하고 먹어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그 계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육류의 지방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을 피해야 합니다. 도대체 트랜스 지방이란 게 뭔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좀 더 편리하게 고체 상태의 기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그런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합니다. 액체 상태의 기름을 더 안정된 상태의 기름으로 굳어지게 만든 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것이죠. 이거는 것들을 트랜스 지방이라 합니다. 이것은 값도 싸고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식품이 되고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계에서 그리고 수많은 건강학자들은 이 트랜스 지방의 위험을 대단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온 상태에서 액체인 그 기름을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인위적인 기름 트랜스팻은 과자나 도넛이나 빵을 만들 때 많이 쓰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값도 싸고 편리하고 또 맛이 아주 좋습니다.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서 맛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낵을 만들 때 특별히 제과점에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참 맛이 있고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참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트랜스 지방의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첫째는 장의 상태를 악화시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증가시키고 신진대사를 저해하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각종 암의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이러한 트랜스 지방을 많은 나라에서는 또 그것을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 맛있다고 트랜스팻을 좋아하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음식을 말했지만은 이제는 어떤 음식, 권장해야 될 음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발효식품입니다. 가능하면 발효식품들을 많이 드시면은 참 우리 장에 대단한 유익을 주게 됩니다. 미생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럼 발효와 부패는 과정은 비슷한데 무엇이 다른가? 미생물의 효소를 이용해서 변화시켰는데 결과물이 좋으면 그것은 발효고요. 결과물이 해로우면 그걸 부패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발효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저장 기간이 길면서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는 처음에 없었던 아주 새로운 좋은 영양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몸에 대단히 유익한 영양소도 생겨나고 또 유산균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건강 월간 전문지 그 헬트 같은 그 잡지에서는 몇 년 전에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3개가 발효식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국의 김치, 일본의 나또, 그리스의 요구르트, 이렇게 발효식품이 3가지나 5가지 건강식품 중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또 발효식품이 건강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장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1000가지 종류의 미생물이 한 100조 개의 숫자가 넘는 그런 미생물이 우리 장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그 무게를 재면은 1.5kg이나 나갈 정도로 엄청난 미생물이 우리 장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발효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서식하는 균들이 좋은 균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 유익한 것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쁜 균을 먹게 되면은 우리 장 속에서 서식하는 균총들은 나쁜 균총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균을 많이 먹어서, 유산균 같은 좋은 균을 많이 먹어서 참 그 좋은 균총으로 이루게 되면은 우리 몸에 독소를 막아주고 건강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 무슨 그렇게 독소가 많이 생길까요? 많이 생깁니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독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암모니아와 요산입니다. 요산의 해독은 대단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은 독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는데, 좋은 발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독소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장내의 독소가 장벽에서 혈관으로 흘러가서 전신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독소가 돌아다니게 되니까 간에서는 그것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해독하다 보면 간이 지치고 간의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간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피를 제대로 맑게 하지 못해서 피는 콜레스테롤이 떠다니고 지질들이 많이 떠다니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피가 되면서 가장 그 모세혈관이 많은 눈의 망막이나 신장의 사구체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좀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시력도 안 좋아지고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맛봐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왜 피가 좋지 않느냐? 간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렇습니다. 간의 기능은 계속 간을 쉬게 해야 되는데, 간이 해독하려고 무리하게 되면 간의 기능은 나빠지게 됩니다. 하여튼 장이 나빠지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에 스며든 독소가 피부로 나오게 되면 피부에 그 트러블 생기고요, 뾰루지, 그리고 또 변비까지도 생기게 되는데요. 변비가 생기게 되면은 독소가 쉽게 배출되지 못하고 온몸에 퍼지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독을 쉽게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향해서 갈 때 저희들은 제일 먼저 장을 생각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